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온 5가지 특징주들인데요. 자, 첫 번째 특징주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국화장품, 제주은행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케미칼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RA에서 양극재를 2차 전지 부품으로 간주한다면 양극재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29% 상향 조정했고요. 또 목표 PER도 50배에서 60배로 올려잡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오늘 우마무스메 논란에 시장에서 6%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한국과 일본 간의 서비스 차별 대우 같은 점들이 문제가 되면서 유저들의 마차 시위가 일어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유저들에게 사과까지 전했지만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올라온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요즘 로봇 관련주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군사용 로봇 관련 성장성이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한국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관련주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10,0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면서 한국 화장품이 오늘 9% 넘게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21일 F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상폭을 둔 논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주들도 이렇게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종목 중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두 분은 과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지 공개합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포스코 케미칼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이창원 매니저는 네, 한국화장품, 화장품주를 선택하셨군요. 네, 그럼 이창원 매니저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어떤 포인트들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한번 네.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를 쓰는 국가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지금 조문 상원 연출만 보더라도 네.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거의 뭐 대부분의 나라,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실내 마스크를 벗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외는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를 지금 이제 벗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OEM과 ODM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리고 또 단순히 브랜드로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가 화장품주들은 현재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와 그리고 일본 지금 관광객 수요 증가, 그리고 또한 방금도 말씀드렸었지만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할 때가 됐다. 네. 이것도 지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WHO에서도 조만간 코로나 종식 선언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하는 이유가 세계 경제 내수가 워낙 침체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지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코로나를 종식해서 관광도 좀 늘리고 네. 좀 경제에 좀 어느 정도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더 저는 이제 코로나 종식 얘기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장중에 수익률 대회에서도 그 호텔 신라를 좀 편입을 했어요.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너무 지금 그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은 좀 제외하고 네. 한국화장품은 또 재무 구조도 어느 정도 스몰캡이고 재무 구조 되기 때문에 제가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특징주 5종목 중에 화장품 하나 있어서 그런데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 화장품이 매력적인가요? 네. 한마디로 한번. 예.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화장품주 중에서도 뭐 마스크팩이나 이런 걸로 성장한 회사들은 제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실내 마스크 번다고 해도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굳이 화장품주 또 하실 거면 저는 차라리 그냥 대형주로 가시자. 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LG 생활건강으로 차라리 가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창원 본부장의 탑픽 종목 2종목이에요. 포스코 케미칼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지금 최고가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두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 섣불리 지금 첫 진입하실 때 망설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가격적인 위치는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탑픽으로 꼽은 컨셉은 성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와 응급재를 국내 유일 같이 다루는 회사이고 또 이제 이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뭐 이런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자체 조달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리포트 안에서 이 내용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최대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이런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런 수익성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톡톡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고점을 뚫었었던 라인이 이전에 고점을 만들었었던 라인, 여러 번 돌파를 시도했던 라인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갔다 보니까 이런 성장성 기대감이 있다라면 충분히 고가 랠리를 좀 유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한 가격대 상단 라인까지 좀 올라왔다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예. 로봇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굵직한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대거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ETF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이런 좀 유의미한 메이저 수급들이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면 올해 상반기부터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까지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현재 가격대가 추후에는 좀 어떻게 보면 발목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좀 긍정적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 2종목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중에 우리 매니저님께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다. 네네. 이런 말씀을 신호를 주셨어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올해 아기를 낳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요즘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그만큼 그 신생아가 없으니까 그 지금 자리를. 낳는 아기들이 예. 20년 후에는 군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자연 감소로 입대하는 인구가 줄 수밖에 없죠.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군사력을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군사 로봇 이렇게 그렇죠. 연결이 그래서 되나요? 예. 로봇으로 메꿔야 된다. 네. 여기를 대체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이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수능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대학 정원 줄고 앞으로 이 사회적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또 하나의 어떤 기회도 계속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로봇 관련 어떤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관련 주들이 장기적으로 물론 그 성장하는 산업 안에서 기업이 동방선장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는데 그 기업이 못 버티고 중간에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종목 선정을 잘 해서 네, 알겠습니다. 같이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묻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아들입니다. 예, 아들입니다. 네, 아유, 참고하시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방산 관련 모멘텀도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말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사실 인기가 많았던 게임인데 네. 유저들의 좀 배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 삭제하고 환불하고 뭐 주식까지 팔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거의 뭐 이러다가 신저가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네.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분 다 놓으시니까 이 부분은 이창원 매니저님께 네.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일단은 그 추세가 워낙 안 좋고 지금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일단 노를 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게임으로 히트를 시킨 건 사실 있진 않아요.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게임 순위로 보면은 3위에 오딘 바랄라라이징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라이온하트를 그 게임을 퍼블리싱 해가지고 결국은 인수를 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도 일본 게임을 이제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유저와 우리나라 유저가 너무 이제 차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 유저들이 좀 굉장히 좀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주주 행동도 많이 하지만 유저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유저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게 NC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그 말을 이미 이제 그 먼저 말을 직접 타고 가서 카카오 게임즈 본사에서 이제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뭐 마차 타고 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그 네. 다 미리 먼저 신고하고 하면은 그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도로에 말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마차 끌고 다니는 게 네.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이제 유저들의 어떤 그 권리나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요구하는 이런 그 말이 굉장히 좀 강해졌고. 그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일 수 네. 있는데요. 그만큼 다시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이제 게임 회사들이 그냥 무조건 우리 게임 만들었으니까 해가 아니라 유저들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게임, 넥슨, NC 뭐 이런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그 게임 출시하기 전에도 뭐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우마무스메도 지금 보면은 그 게임 순위가 지금 16위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체 게임이 아직 없다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제가 노 의견 드렸습니다. 당연히 네.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시겠지만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짧게 네, 설명 네, 말씀 주시죠. 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예.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노 의견 드렸는데 네. 이제 만약에 이거를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할게요. 신규로 매수는 하지 말되 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조금 기다려봐야 네,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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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제주은행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본부장님은 노, 오. 그리고 매니저는 예스 주셨어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본부장님께 여쭙겠는데, 왜냐하면은 매니저님께서 앞서서 이 금리 인상 수혜주 말씀 주실 때 충분히 푸른 저축은행이라든가 네, 네.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은 관심 가져도 좋다.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예스 수익도 주신 많이 거예요. 내셨었어요. 그죠? 장중 예. 방송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충분히 앞에 의견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우리 부장님한테, 본부장님께서는 네. 왜 노라고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네. 물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따라가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죠. 특히나 부동산 쪽에 뭐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한 번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언론에 조금 노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FOMC 결과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까지는 약간의 조금 시간차에 따른
단기적인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노 의견을 드렸고 그 이후에 만약에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금리를 시사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거기서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그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만 왜냐면 지금 사실 저점 라인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벌써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네. 차라리 좀 많이 쉬었던 보험이라든지 특히 손보사 이런 데 요번에 네.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런 이 단기적인 악재 있는 쪽을 좀 제외하고 원래의 좀 금리 인상 수혜주들 혹은 이제 오히려 고려 신용정보 같은 네. 이런 이제 대출에 따른 부담감이 생길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편승을 하시는 게 좀 네. 위치적인 에너지도 훨씬 더 좀 괜찮거든요. 그 이런 질문하셨어요. 그럼 제주은행만 은행주 중에 유독 이렇게 많이 갔나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아니요, 푸른저축은행도 네, 같이 갔는데? 갔고 지금 이제 테마성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대형주에서는 좀 쉬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대손 충당금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수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에서는 네. 이제 충당금이 나오면 단기적인 재무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저는 고려신용정보로 알겠습니다.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자, 하청환 본부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